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국가보훈처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오는 10월까지 초중등 교사들과 함께하는 자율교육협업 모임인 임정에듀를 운영합니다. 임정에듀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초중등 교사들이 참여해 학교 현장과 기념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념관 체험북을 개발하고 임시정부 역사의 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SNS를 활용한 기념관 체험 교육 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황기환 지사의 독립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휴대전화 게임을 활용한 콘텐츠가 운영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LG U+와 함께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봅시다 게임을 출시해 운영했습니다.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봅시다 게임 콘텐츠는 참여자가 간단한 조작을 통해 세계를 누비며 독립운동을 펼친 황기환 지사의 숨은 조력자가 돼 독립운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국가와 국민의 영웅을 기억하는 보훈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순국 100년 만에 유해가 봉안되는 황기환 지사의 독립운동 업적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보훈 캐릭터 대국민 이름 짓기, 보훈 캐릭터 내 이름을 부탁해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보훈 캐릭터는 나라사랑 큰 나무의 새싹과 파랑새, 태극문양 등을 활용해 친근한 이미지로 개발됐고 공모전은 보훈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국민들에게 두루 사랑받을 수 있는 이름을 선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름이 결정된 보훈 캐릭터는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와 청소년 보훈 관련 학습 자료, 각종 굿즈와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평생을 독립운동에 몸바친 이강 선생이 생전에 쓴 글과 중국인 제자 등이 보낸 헌사를 엮은 공책이 일반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오산 이강 선생은 미주와 연해주,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며 임시의정원 의장과 광복군 모병 활동 등을 펼친 독립운동가로 이번에 공개된 설리홍조는 이강 선생의 중국인 제자와 지인들이 보낸 헌사를 적은 2권의 공책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앞으로 임시정부와 관련해 숨은 독립운동가를 적극 발굴 홍보함으로써 임시정부의 정신과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시켜갈 계획입니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과 예산군이 임시정부 역사의 전시, 연구, 교육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면서 국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협약에 따라 예산의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억 특별전이 열립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임시정부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힘써갈 계획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본인과 그 선순위 유족 및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이증 환자 본인,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그 선순위 유족 등을 위한 것으로 수급 희망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돼 미지급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104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만들기 체험교실이 열렸습니다. 임시정부 기념관 의정홀에서 열린 이번 체험교실은 학생과 일반 시민 등 총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임시정부의 역사와 독립운동 활동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임시정부 기념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재 발굴과 기획을 통해 임시정부를 많이 알리도록 노력해갈 예정입니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는 오는 7월 9일까지 특별전 일상의 이상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임시정부 선열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생활사를 내용으로 한 각종 유물 146점이 공개되며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보훈처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번 특별전의 의미와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서대문 독립공원 어울쉼터에서는 제104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독립한 민주국의 자유민이라는 주제로 거행된 올해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연은 공연과 기념 공연,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제창과 만세 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기반 체험 공간인 이어온이 공개됐습니다. 임시정부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오고 이어가다는 의미의 이어온은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가상 분신인 아바타를 통해 활동하고 다른 참가자들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정부 기념관은 이번 메타버스 이어온을 마중물로 임시정부를 비롯한 우리 선열들의 독립운동 역사와 가치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리고 소통하는 콘텐츠를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계획입니다.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가 순국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4월 5일 미국 현지로 파견된 국가보훈처 유해 봉환반은 현지 추모식 등의 일정을 마치고 9일 새벽 뉴욕을 출발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국가보훈처장이 유해를 직접 영접하고 대전 현충원으로 봉송해 봉환식이 거행됐습니다. 한편 봉환식에서는 그동안 후손이 없어 무적으로 남아있던 황기환 지사의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돼 헌정됐으며 등록 기준지는 황기환 지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관으로 머나먼 타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점을 고려해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으로 부여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지사님이 고국에 영면하실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3일 63 컨벤션 센터에서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히어로즈 패밀리는 전몰 순직군경에 남겨진 어린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인 부분까지 보살피는 프로그램으로 사회 각계 인사 100명이 후원 지도단으로 구성돼 재능 기부 형식으로 영웅의 자녀들과 매칭돼 직접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6.25 전쟁 정전 70주년의 의미와 기념사업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활동에 유명 인플루언서와 청년들이 나섭니다. 국가보훈처는 유튜브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과 홍보를 위해 유명 인플루언서와 20, 30대 청년들로 구성된 어메이징 70, 어메이저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어메이저는 정전 70주년의 공식 브랜드인 어메이징을 활용한 단어로 정전 70주년 홍보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미션, 팟서블, 간니닌니 패밀리, 아이고바트 등의 어메이저들은 앞으로 6.25 전쟁 정전 협정 관련 영상 콘텐츠를 기획 제작한 뒤 개인 유튜브에 게시해 정전 협정 70주년이 가지는 의미와 각종 사업들을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생존 6.25 참전 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새 제복 신청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6.25 참전 유공자로 오는 8월까지 전담 전화 1899-1459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여부 확인과 옷 치수, 연락처와 제복을 전달받을 주소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보훈처는 4.19 혁명 63주년을 맞아 혁명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숨은 주역 등 31명에게 건국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포상은 4.19 유공자에 대한 포상으로는 2020년 이후 3년 만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정부 포상으로 개인이 관련 자료를 찾아 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보훈처가 전국 주요 학교를 중심으로 현지 조사와 자료 수집을 통해 정부 주도로 포상자를 발굴했습니다. 이번 포상을 포함해 지금까지 정부 포상을 받은 4.19 혁명 유공자는 총 1,164명으로
정부는 4.19 혁명에 앞장서신 한 분 한 분이 소외되지 않고 명예를 되찾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부 주도 발굴을 통해 예우하는 인류 보훈 실현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19일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는 제63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자유의 꽃이 피련다라는 주제로 거행된 올해 기념식에는 4.19 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와 미래세대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숭고한 4.19 혁명 정신을 책임있게 계승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갈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한미연합사령부와 공동으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에는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과 벤 플리트 부자, 윌리엄 쇼 부자, 딘 헤스 공군대령, 랄프 퍼켓 주니어 육군대령, 김영옥 미군 육군대령, 백선엽 육군대장, 김두만 공군대장, 김동석 육군대령, 박정모 해병대 대령으로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미 동맹 역사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을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10대 영웅의 모습을 담은 30초 분량의 영상은 전국 곳곳의 전광판과 뉴욕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을 통해 송출됐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자 위치를 이제는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으로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현충원은 100만여 평의 넓은 부지와 10만여 기의 많은 안장자를 모시고 있어 연간 311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는 장소지만 그동안 유가족 등 방문객들이 묘역 내의 묘비를 찾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전현충원은 온라인 묘역지도 개선을 적극행정 과제로 선정해 묘판을 지도에 세부적으로 표시하는 지리정보 개선 작업을 끝마치고 온라인상에 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이버 지도와 티맵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통해 묘판을 목적지로 설정하면 쉽게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복의 영웅들 사업에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이 참여해 제작된 제복을 참전 유공자 자택 등에 직접 전달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4월 17일 우정사업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제복 전달 사업을 비롯해 제복 근무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 구상과 시행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 제작 중인 제복이 완성되면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이 전국 구석구석을 찾아 최고의 예우를 담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미국을 방문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고 스토리 상병 유족에게 유해 발굴 지역의 흙을 직접 전달하며 위로했습니다. 스토리 상병은 1950년 낙동강 전투에서 혼자 전방에 남아 중대 철수 작전을 엄호하다 전사했지만 70년이 넘는 지금까지 유해가 발견되지 않다가 올 4월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에 의해 신원이 확인돼 유족 측에 그 사실이 통보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 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스토리 상병과 같은 실종자를 끝까지 찾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자유, 가치, 민주주의를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준 용사들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고자 공동성명을 채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 91주년 기념식이 4월 29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을 맞아 일본군의 상해 점령 전승 경축식이 홍코우 공원에서 열리자 수통형 폭탄을 단상 위로 투척했으며 이 의거로 시라카와 대장과 가와바타 거류민 단장이 사망했고 노무라 중장과 시게미스 공사 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의거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중국의 지원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구심체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1919년 제1차 한인회의가 열렸던 미국 필라델피아 리틀 극장에서 당시 모습이 사진으로 재현됐습니다. 리틀 극장은 1919년 4월 14일부터 사흘 동안 제1차 한인회의가 열렸던 곳으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서재필 박사는 극장 앞에서 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민식 보훈처장은 서재필 기념재단과 이승만 기념사업회, 재양군인회 관계자 등과 함께 대형 태극기를 들고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고 서재필 기념관 등을 둘러본 후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비를 찾아 헌화 참배했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딸 백남희 여사가 뉴욕 타임스퀘어를 방문해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 송출 영상을 통해 아버지와 재회했습니다. 국가보훈처와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선정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송출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영상을 본 백남희 여사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무척 기뻐하셨을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우야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는 참전용사들의 전쟁 경험담과 함께 찾고 싶은 전우에 대한 사연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컨텐츠입니다.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우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044-202-5092로 전화 주시거나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 싶다 전우야에 보훈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 지금까지 2023년 5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